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4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메시코리아입니다. 요 메시코리아는요, 부롱이라는 물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코리아가 정부의 2021년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정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물류 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 혼잡이나 안전사고와 같은 도심 내 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메시코리아는 이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 부분에서 경상북도와 김천시의 지원을 받아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업해 로봇 및 드론 배송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물류 실험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과 드론 등 차세대 운송수단을 부릉의 IT 기반 물류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고도화된 디지털 물류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의 드론 배송, 공공 건물, 그다음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실증을 한다고요. 도출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거치며 이후 다양한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최적의 디지털 운송 솔루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코리아는 식음료 중심의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 실증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협업 기관에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물류 실험이 기존 단방향 물류 운송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지역 간 양방향 물류로 서비스가 진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드론을 통한 항공 운송 이후 지상 로봇과의 연기를 통해 라스트 마일 배송의 허들을 극복하는 단서를 찾겠다는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사용차 이야기입니다. 사용자가 이름을 이번 주 내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업계에 따르면요, 사용자는 증권사와 회계, 법인 등 7개사 8곳과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위한 프리테이션을 PT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후 인수 의향을 밝힌 한 4-5곳을 추린 뒤 실사를 진행하고요. 이들이 제출한 인수 의향서 등을 토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매각 금액은요, 이번 달 10일까지 제출될 조사 보고서에 따라 결정될 수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기업 가치 여부도 조사 보고서에 따라 결정을 되지만요, 현재로서는 청산보다는 회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존의 유력 투자자였던 HAH 오토모티브가 유상증자로 2억 5천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려고 했던 만큼 매각 금액도 비슷한 선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HAH를 비롯해서 에디슨 모터스와 그 다음에 케이팝 모터스, 요거는 전기차 업체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계열사인 박석전 앤 컴퍼니 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중국과 미국 업체도 공개 입찰 시 참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지금 후보 중에서 지금 아까 저 얘기했다시피 HAH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자금 동원력 등의 의문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입찰 공고와 오는 7월 중으로 계획됐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이 수년될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노조 측에서는 이 정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왜냐 HAH가 원래는 제일 먼저 거론이 됐는데 왜 지금 이까지 나타났냐면 지금 요 오토모티브는 사실은 지금 인수를 할 의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같이 할 사람들이 업체들이 약간 뭐라 하죠, 호불호가 지금 가 갈린다는 지금 약간 언론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인수를 했던 것이 조금 실패가 돼버리면서 좀 시간이 지체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오토모티브가 회생 계획안을 또 내놓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그냥 공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 의향서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모티브는 조금 일단은 계속 하고 싶다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는 기존 틀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요거는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이야기입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가요, 이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논의를 협의체가 6월에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등 완성차 업계와 한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업계는요 6월달에 자동차 산업발전 협의체, 이건 가칭이고요, 요거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을지로위원회는 아까도 이제 요 연합회와 간담회 열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사실 지난 2월에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발족식 전날에 중고차 업계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무산이 됐는데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을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9년 초 지정 기간이 만료되고요. 기존 업체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신청했으나 동반상장위원회는 같은 해 11월에 부적합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결정만이 남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는 연식,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인증 중고차 사업 대상 차량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을 독식하지 않겠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인증 중고차의 경우 품질 관리와 보증을 위해 오래된 연식과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중고차 업계에서는 양질의 중고차가 완성차로만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의체를 일단 6월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정부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오늘 2023년부터요 부과 예정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업 부담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별, 생산 계획 등을 참고해 목표치를 설정하고요. 규제 수위를 차등 적용하기를 위한 중규모 제작사 범위도 규정하는 등 예를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모델이 적어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있는 외자 3사에 대한 유연한 제도를 적용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기준을 세우는 연구 실무 작업반에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계의 의견을 부가 기준 연구 단계에서 수렴 시행 시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하고요. 또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 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실효성, 유연성 재고 방안 연구를 통해 2023년 본격 시행할 예정에 기여금 부과 제도를 구체화한다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연구반 내 실무 작업자를 구성해 국내 완성차 5사와 수입차 5사 등 10개사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작업을 마치고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에 부과 및 징수 기준을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따른 기여금 부과 및 징수는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2023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연간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판매자를 대상으로 매출액 100분의 1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여금을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공해차는 뭐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부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시킨 하이브리드차, 가솔린 경유차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서는 저공해차와 별도로 친환경차인 무공해차 보급 목표까지 별도로 규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현대차와 기아는 사실 보급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데 이 한국제인과 르노 삼성 그 다음에 쌍용차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 자체 개발을 통한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 결정권인 또 GM과 르노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쏠림 현상이 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이고요. 그래서 연구반은 저공해차 목표 보급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작업반 운영 결과를 반영한 기여금 세부 시행 방안 등 보급 목표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딱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죠. 우리는 이 대수만큼 보급을 할 거다 해서 그것만 채우면 됐었는데 사실 이게 그 안에서는 독과점이 센다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가 거의 7-80% 뽑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제 독단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완성차 업계랑 얘기를 하면서 유연하게 하고 또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좀 피해는 사실은 보급 목표를 조금 낮춘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그걸 낮추면서 조금 이 전공차 보급을 조금 더 균등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목표가 조금 크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크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를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티스토리 구독, 팟빵크파티에서 구독 이후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했고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생활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